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올해 서울 시내 1인 가구가 24%라고 합니다. 5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살 때도 많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주거 형태가 바로 공동체 주택입니다. 따로 살던 집에서 함께 사는 집으로 개념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공동체 주택 1인 가구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줄여서 소행주라 불리는 이곳은 입주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집을 지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 모여 영화를 보기도 하고 식사나 육아 등을 함께 해결합니다. 평소 자주 쓰지 않는 물건도 서로 공유합니다.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용 가방도 함께 쓰는 거고요. 다른 그 계절용품을 보관하는 것들도 함께 쓸 수 있는 공유라는 개념이 있는 보관소입니다. 소행주는 입주자들의 특색에 따라 세대별 맞춤형으로 설계됐습니다. 무엇보다 입주자들이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소행주가 지어진 이유입니다. 네, 소행주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것이 바로 신발장이고요. 마루 바닥이 보입니다. 각 층에는 2개 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한 세대와 한 세대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루 바닥이고요. 한 집에서 2개 세대가 한 공간에 살고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으로 쓰이던 복도가 이 전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바로 소행주가 가진 특징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굉장히 외로운 문제, 도시민들이 외로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웃이 필요한데 이웃이 없는 문제들,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관계들 때문에 도시에서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자는 측면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행주가 자가 소유형 공동체 주택이라면 이와 다른 방식의 임대형 공동체 주택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김승권 씨는 서울 시내 노후 주거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흉물인 빈집을 활용해 주변 시세의 80%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어 공익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또 주거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층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좀 저렴하게,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그리고 여러 또 사람의 좀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같이 공동생활도 가능하고 또 커뮤니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빈집을 활용을 해서. 공동체 주택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함께 거주하며 보육과 주거 등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면 공동체 주택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도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 생활 자체를 바꿔나갈 수 있는 공동체 주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부분, 그다음에 소득 대비 주거비에 대한 어떤 증가, 그리고 개인 간의 단절이라는 부분, 상당히 어떤 주택의 키워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 어떤 새로운 주거 모델로서 공동체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 주택, 줄여서 마쿠분,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형 공동체 주택입니다. 민간이 주도한 공동체 주택과 달리 서울시가 입주자를 모집해 임대한 점이 특징입니다. 마쿱 주택에는 모두 29가구가 살고 있는데 모두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 예술 분야 종사자들입니다. 예술인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사실 상상 가늠이 잘 안 되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예술인들을 막 이렇게 장르별로 다양하게 모아놨다는 거에서. 근데 모아놓고 저희가 살다 보니까 뭐 오프닝 쇼 같은 경우에는 막 연극, 뭐 미술, 막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막 융합이 돼서 기대치 않았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공동체 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400여 가구로 이 중 서울시가 공급한 공동체 주택은 90가구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공동체 주택이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 주택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의 주거 문화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공동체 주택이라는 용어의 핵심은 공동체로서의 어떤 주거 문화를 확장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 내에서도 기존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어떠한 공동체적 주거 문화를 형성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월 공동체 주택 보급 확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주택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SH공사, 사회주택협회 등 7개 기관, 단체와 공동체 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체 주택 활성화를 위한 참여와 지원 강화, 실무 협의체 구성, 신주거문화 확산 방안 발굴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는 10월 말이면 공동체 주택 활성화를 위한 최종 종합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공동체 주택. 하나의 주거 문화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박철미입니다. 공동체 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마치 옛 두레나 개를 주택에 도입한 느낌도 듭니다. 21세기를 흔히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고 합니다. SNS 등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역설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공동체 주택은 단절된 소통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첫걸음을 주택에서 시작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2011년 지어진 소행주는 서울의 공동체 주택 1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공동체 주택이란 개념이 도입된 건 몇 년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 모델로서 공동체 형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동체 주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주로 임대 방식의 쉐어하우스, 협동조합 방식의 코하우징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또 자가 소유형, 사회 임대형, 공공 임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의 취지는 좋지만 확산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는데요.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조직들은 자금 조달의 한계, 저렴한 토지 확보의 어려움, 임대 운영의 고충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공 차원에서 공동체 주택 사업의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체 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SH공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재원과 토지 확보입니다. 재원이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아직 공동체 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법제화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대단히 어떤 그 토지 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끝나 있기 때문에 개별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주택이 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재정과 어떤 토지 부분이 어떤 그 먼저 배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시는 시유지를 주택협동조합에 저렴하게 임대해 공동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임대부 공동체 주택을 서울시 내 2곳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행주 같은 주택이 반값으로 공급될 수 있는 건데요. 토지 임대부가 전제되므로 40년 동안 소유하고 서울시에 기부해야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이면 서울시는 공동체 주택 활성화를 위한 최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시민에게 생소한 공동체 주택이 어떻게 공개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집중 리포트입니다.